여러분 혼자 계시면서 연애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 부부로 함께 살다 보니 이성이라는 느낌조차도 전혀 들지 않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연애를 하든 아니면 부부로 오래 살았든 어쨌든지 간에 이성으로 만나고 있는 한 이성이 함께 사니까요. 서로 상대방과의 스킨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저 시큰둥하게 지내면서 어쩌다 밤에 갑자기 욱하고 욕구가 올라왔을 때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옆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들이 그냥 툭 쳐내면서 아우 저리 가. 귀찮아. 꼴 보기 싫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성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잦은 스킨십으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달구어 놓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아주 자잘자잘한 스킨십으로 여성에게 감동을 주고요. 사랑을 나누면 여성은 어느 순간에 우리 한번 사랑 나눠볼까? 라고 은근히 추파를 던질 때 여성은 어느 때고 오케이라고 말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한 번에 뿅 가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스킨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로 하는 스킨십, 의외로 효과가 참 좋습니다. 무슨 말로 스킨십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요. 우리 남성분들은 보통 스킨십,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부비는 무조건 몸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성들은 몸으로 하는 그런 한 가지의 스킨십보다요. 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로 하는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말을 건네는 거, 이거를 저는 그냥 이것 또한 하나의 스킨십이다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지요. 말로 스킨십을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 무뚝뚝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밥 먹자, 자자 이것만 하는 남성분들 특히 더 그러실 텐데요. 예,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성의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세상 근심 걱정이 모두 다 도망가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이요. 아니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아내의 연인의 손을 꼭 잡고 바로 나오는 말, 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 예, 하나 더 예를 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채취를 훅 느껴서 냄새를 맡으면서 세상 어떤 향기보다 당신의 채취는 최고의 귀한 보석과도 같은 향기야. 라고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오글거리고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의외로 이게 10번, 100번 몸으로 부비하는 것보다 어쩌면 단 몇 마디의 말들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는 귀한 보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요.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남성들 본인의 몸을 활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내 아내는, 내 연인은 전혀 나한테 감동을 주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없이 늘 타령이고 냉담합니다. 내게 몸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인데 보통 남성들은 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남성은 진중해야 된다. 남성은 울면 안 된다.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무디고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 앞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참 좋더라. 당신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나한테 이런 스킨십을 해줄 때 나는 내 마음은 그냥 뿅 갈 거야. 아니면 몸으로 제스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아 죽겠어.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무뚝뚝하고 뭔가 잘 표현을 하지 않는 남성이 본인 앞에서 뭔가 애교를 부리는 듯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딱딱딱딱 얘기해 줄 때 그런 것에서도 여성들은 감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성에게만 어떻게 하려고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기술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 라고 표현하시기보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왜 배째라 해?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딱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몸으로 그녀를 꽉 끌어안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번 정도만 따뜻하고 깊게 꼭 자주 안아주면 안정감이 높아지고요. 외로운 마음, 외롭다는 그런 마음 사람들이 자주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들도 없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포옹을 하는 부부나 연인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만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옹 하루에 4번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더 많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요. 수시로 오며 가며 부딪힐 때마다 한 번씩 꽉 안아주는 거 이거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킨십을 자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꽉 안아주세요 라는 말과 더불어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순간적으로 꽉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이 꽉 잡은 그 두 손 안에 호르몬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와, 따뜻하구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그런 사랑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딘가 거리를 걸어갈 때 차도 쪽으로 여성이 걷고 있다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본인이 바깥쪽으로 있고 혹은 또 뭐 카페나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그때 먼저 의자를 싹 빼줘서 앉게 해주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나 작은 손놀림에 여성들은 아,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주 값비싼 물건으로 툭툭 한 번씩 선물을 건네주는 남성보다 일상생활에서 사사로운 것까지 나를 배려해주는 그런 남성에게 여성들은 마음과 몸을 금세 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자잘한 행복에 더 큰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꼭 한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예의 자격이 직접 실시한 강의 참가자 및 일반인 대상 300명을 토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는 1년에 썸 이상으로 만나는 사람이 4.2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상위 30%를 제외하면 2.4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위나 아래로 너무 편향된 자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대학 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만나는 사람이 1.4명 수준이라고 하며 모 보고에서는 3명 수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각 조사기관이 세운 기준이나 조사 대상의 차이, 그리고 워낙 수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년에 4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정보업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0명 정도를 소개해주면서 수백만 원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원래 1년에 34명 정도 만나던 사람을 10명까지 늘려준다는 것은 교제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낭비될 수 있는 약 3년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놓쳤을 수도 있는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줄여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락처 한 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거나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받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또 다음 해에도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조건과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솔직하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써야 할까? 한 달 동안 50명 정도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쉬워질 텐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나보고 그 중에서 썸을 선택하고 연애로 이어간다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고 쓸데없이 외모나 스펙만 보고 혹해서 사귀는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관리가 훨씬 타이트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지 순서대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사람과 사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히 마음에 들고 분명히 내가 한 사람만 보고 있었다면 반해버렸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 사람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와 잘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원래대로라면 1년에 3명씩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50명을 만나기까지 약 16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16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수준의 정말 괜찮은 사람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만날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칼럼을 쓰는 필자인 럽디나라 역시 해당 방법론을 통해 2007년에도 2주 동안 500명의 사람을 찾고 그중 300명의 여성을 만나 그 가운데에서 잘 선택해 연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 방법론을 활용했고 그 이후 사귄 분들과 8년 동안 단 2번만 싸울 정도로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연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방법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정도만 잘 활용해도 별도의 헌팅 없이 3,050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 연애를 제대로 수강한 한 수강생은 약 220명 정도에게 시도했고 그중 30명이 넘는 썸 상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90%의 수강생들이 수업 내용에 명시된 것처럼 3썸 전략을 완벽하게 실천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을 찾아 실제 연애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연애 교육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의 절반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여성을 같은 가치로 보고 모든 남성을 같은 가치로 보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사귀었을 때, 아무하고나 데이트했을 때도 모두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더 잘 맞고 함께 했을 때 더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정말 잘 맞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국 전체로 보더라도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